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전사가 매번 다른 공격을 하게 하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사 일단 여기 앞에 전사 객체 인스턴스가 선언이 돼있죠. 그럼 그거 확인하시면 바로 별개 아래 내려오셔서 클래스 전사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안에 보시면 이 A 전사는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네요. 이거 확인하셨으면 바로 메서드 보이드 공격 메서드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수정 가능 지역이 있는데 전 여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전사가 매번 다른 공격을 해야죠. 일단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출력문으로 뭔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브라이언 이걸 복사를 해둘게요.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합니다 라고 해놓고 수정을 하게 되면 다 브라이언 이 칼로 공격을 하죠. 각기 다른 전사가 매번 다른 공격을 해야 되죠. 여기 보시면 브라이언, 필립, 마크, 지팡이, 창, 칼 다 이름마다 다 다른 무기로 공격을 하네요. 저는 그럼 여기서 매개 변수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A 전사 첫 번째 녀석은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을 해야 하니까 저는 여기서 매개 변수로 브라이언 라고 적어주고 칼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필립은 이 녀석은 필립이고 이 녀석은 창으로 공격을 한다고 하네요. 이 녀석은 마크 이 녀석은 지팡이로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각자 해당하는 이름과 무기를 매개 변수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이름, 공격자명 무기명으로 받아줄게요.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아야지. 받아서 여기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공격자명 플러스 2 가 플러스 뭘로 공격해야죠? 무기명으로 공격합니다. 매개 변수로 보내준 걸 잘 받아서 그걸 활용해서 보내주면 되겠죠. 전사 이 첫 번째에서는 브라이언과 칼을 보내주고 이 녀석은 필립과 창, 이 녀석은 마크와 지팡이를 보내주죠.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되면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합니다. 필립이 창으로 공격합니다. 마크가 지팡이로 공격합니다 라고 잘 출력이 되죠. 왜 각자 나오는지는 아시죠? 이게 지금 이것만 하면은 나머지 두 개를 지우고 이것만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녀석만 여기 보내주니까 이거 한번 실행,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한번 실행, 이거 한번 실행 이니까 각자 다 다른 매개 변수로 보내주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여기도 이번엔 똑같이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전사가 매번 다른 공격을 하게 해달라고 하네요.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격 경극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한다고 하네요. 조건이라고 해야죠.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 자, 이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것도 전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드 메서드를 만들어줘야죠. 보이드 공격
이쪽에 아래 보시면 보이드 재공격이라고 있네요. 뭔가 이번엔 좀 더 복잡해졌죠. 메서드가 두 개나 생겼죠. 자, 여기도 똑같이 4개 변수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과 창. 여기는 수정하면 안 된다고 하죠. 수정하라고 안 했으니까 수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필립 창. 여기는 마크. 지팡이 보여놓고 매기 변수도 받아줘야죠. 공격 메서드에서 받아줘야죠. 공격 메서드에서 보냈으니까 공격자명. 이명으로 받아주고. 자,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면 에러가 나네요. 매기 변수로 받아온 걸 받아줘야죠. 받아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sys tm 공격자명 2가 무기명 으로 공격합니다. 바로 시키면 에러가 나네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게 아니죠. 실행 한번 시키면 다 아까 똑같지? 브라이언이 창으로 필립이 창으로 필립이 창이 아니죠. 브라이언이 칼이죠. 브라이언이 칼로 필립이 창으로 마크가 지팡이로 공격한다고 잘 나오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마지막 공격 기억을 방식, 여기 재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공격.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나죠? 얘는 지금 매개 변수로 재공격에는 매개 변수로 저희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죠. 왜 받은 게 없냐? 재공격에는 보내준 게 없으니까. 매개 변수로 아무것도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재공격을 실행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따로 뭔가 이름을 따로 적어서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브라이언이 계속 똑같은 브라이언이 공격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아니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재공격에도 매개 변수로 보내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데, 이 재공격에서도 똑같은 이 마지막 공격 기억 방식을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이 재공격 마지막 방식을 기억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사 클래스 안에서 스트링 이름, 스트링 무기 라고 변수 선언을 한 뒤에 이 보이드 메서드에서 여기서 이름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은 뭐가 들어와야죠? 이름에는 공격자명이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무기에는 뭐가 들어와야죠? 무기명이 매개 변수로 받아온 무기명이 들어와야겠죠. 저는 그 다음 여기서 이걸 지운 뒤에 재공격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문은 재공격에 놓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를 출력문을 일단 바꿔줘야죠. 여기에 있는 전사 클래스에 있는 이름 무기 또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도 여기 3개가 나오네요. 지금 여기 저희가 출력이 돼야 되고 6줄이 출력이 돼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이 공격 메서드 안에서도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격 메서드 안에서 재공격이라는 메서드를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에러가 나죠. 여기 세미콜론. 그러면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 필립이 창으로 공격, 마크가 지팡이로 공격, 마크가 지팡이로 공격, 마크가 지팡이로 공격 하고 정답이 잘 나오죠. 이게 왜
이게 왜 실행되는 걸까요?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제공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요점은 매개 변수로 받아온 값을 이 전사 클래스 안에서 다시 저장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공격 안에서 이 주석을 해두도록 할게요. 이 문제의 요점은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격 메서드, 이 공격 메서드에 지금 브라이언 칼, 필립 창, 마크 지팡이를 값을 보내주고 있죠. 이 메서드, 이 인자를 매개 변수를 전사 클래스 안에 받아서 클래스 안에 받았죠. 지금 보이드 공격자명 무기명으로 받았죠. 이 받은 값들을 따로 이 전사 클래스 안에 저장을 하는 게 요점인 겁니다. 이 받은 값들을 따로 이 스트링 전사 클래스 안에 이름 무기에다가 변수 선언을 해놨죠. 그리고 받아온 이 매개 변수 값들을 전사 클래스에서 선언된 이 무기 이름값 여기다가 미리 저장을 해놓는 게 요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두지 않으면 이 제공격 안에서 여러분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공격자병, 이 매개 변수로 받아온 값은 지금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받아온 값을 여러분 보내왔잖아요. 공격이라는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보냈잖아요. 근데 그 보내온 값을 제공격에서 받을 수 없잖아요. 제공격 안에서는 사용을 못하죠.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에 보냈으니까 이 메서드들은 공격 메서드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 끝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공격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사 클래스 안에 변수라는 이름과 무기라는 변수를 만들어 둔 뒤에 그 변수에다가 일단 저장을 해두는 거죠. 저장을 해둔 뒤에 그 저장해둔 값을 이 제공격 안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름, 무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될까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되는 것 같죠? 그럼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이름명, 무기명. 에러가 나네요. 22번째 줄. 여기서는 이게 보내준 게 없다. 제공격에는 이 메인 클래스에서 매개 변수를 보내준 게 없다 라고 하니까 여기는 에러가 나네요.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죠? 여기서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기 전사 공격이 실행이 되면 이게 실행이 되겠죠. 이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되겠죠. 이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면 어떻게 되죠? 그 받아온 값들을 변수에 저장을 한 뒤에 다시 재공격을 하겠죠. 재공격이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실행이 되겠죠. 이게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름과 무기에 저장됐던 매개 변수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출력이 되겠고, 그 다음 재공격, 바로 재공격을 하면은 바로 이게 실행이 되겠죠. 이게 실행이 되면은 이게 왜 저장이 되어 있죠? 이미 여기에 전 단계에서 공격 메서드에서 받아온 값들을 여기에 저장이 돼 있죠. 그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여기에 저장이 돼서 출력이 되겠고, 그 다음 공격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방금 이 메커니즘과 같이 똑같이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클리어. 이게 아니죠. 이거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행을 해야죠.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기 클래스로 만든 리모컨이 칼 객체를 조종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 전에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 클래스로 만든 리모컨으로 칼 객체를 조정하는 과정, 제가 어제 설명드렸었죠.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실험을 하도록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설명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 방법 1, 방법 2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 1. 자, 오직 어제도 했었죠. 오직 객체만 살 수 있는 메모리지요. 힙의 칼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 지금 이 뉴에 나오는 부분 뒤에는 여러분 뉴가 뭐라 그랬죠? 메모리 지역의 힙이라는 공간에 뭘 생성한다? 이 칼이라는 객체를 생성한다고 지난 수업 때 말씀드렸었죠. 그게 지금 이거죠. 위에 뭐 설명드린 방법. 01. 그리고 막 태어난 칼 객체는 내부에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리모컨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걸 디스라고 합니다. 디스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방법 03. 이 상태는 오직 칼 객체만 자기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칼 객체를 생성을 했으니까 자기 자신만 칼 객체만 조종할 수 있는 상태죠. 방법 공사. 칼 객체는 디스 리모컨을 복사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방법 05. 설명 방법이 아니라 설명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무기 클래스로 변수 A 무기를 만든다. 이렇게 무기 클래스로 A 무기를 만들었죠. A 무기는 태어나자마자 쓰레기 리모컨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 아시죠? 인트 A라고만 선언만 해두면 여기에는 초기값인 쓰레기값인 0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0이 오직 인트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수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 값도 넣지 않고 선언만 해둔다면 오직 인트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를 미연에 문자열이나 다른 값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0이라는 값이 생략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이 이것도 오직 무기 클래스로만 이렇게 만든 객체로 만든 리모컨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리모컨만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 리모컨 하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A 무기 리모컨은 그 뒤에 A 무기 리모컨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비록 무기 리모컨이 아니지만 혹시 묻는 거예요. 혹시 아니 지금 여기서 묻는 게 아니지. 이 7번 계단에서 묻는 게 아니라 A 무기 변수에게 칼 객체가 A 변수 A 무기 변수는 칼 객체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당신은 무기 리모컨입니까? 라고 묻죠. 08번째 칼 리모컨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자기 칼 리모컨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칼 리모컨은 자기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무기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문해본다. 자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칼 리모컨은. 그리고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에서는 A 무기 리모컨은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네가 비록 무기 리모컨은 아니지만 혹시 무기 리모컨으로 변할 의향이 있니? 라고 묻습니다. 칼 리모컨은 뭐라고 대답해야죠? 여기서 칼 리모컨은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자바에선 그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칼과 무기는 호환되지 않고 다르거든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설명 11. 칼 이름과 대답하죠. 칼과 무기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무기랑 칼과 무기는 다른 거죠. 아예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호환되지 않는 타입 에러가 발생. 실행시켜볼게요. 보이죠? Cannot convert from to 칼 to 무기. 칼은 무기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지금 7번에서 묻습니다. A 무기. 칼 객체 때 묻는 거죠. A 무기가 야 너는 무기 리모컨을 넌 지금 무기 리모컨이 가지고 있냐? 근데 8번에서 칼 리모컨이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게 나와있죠. 칼 객체는 디스 리모컨,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칼을 가리키는 리모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칼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대상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리모컨이라 생각을 하고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9번째에서 A 무기 리모컨은 다시 묻습니다. 네가 비록 무기 리모컨은 아니지만 혹시 무기 리모컨으로 변할 의향이 있냐? 그러니까 칼 리모컨이 대답을 하죠.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야. 너랑 나는 호환되지 않거든. 너랑 나랑 아예 관계가 없는 거라서 호환이 되지 않아. 그래서 안 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호환되지 않는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하죠. 역시 Cannot convert from to 무기. 칼은 무기랑 호환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에러 이유. 칼은 무기는 틀린 명제이기 때문에 자바 세상에서 이번에는 설명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설명 2에는 가정이 하나 붙습니다. 호환되는 경우. 위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였죠. 이번에는 호환이 되는 경우. 칼 클래스가 무기 클래스를 상속받았을
저는 그때를 가정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칼 클래스로 위에 똑같이 힙 이라는 영역의 객체가 생성. 방법 두 번째, 칼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칼 객체 내부의 생성. 이 경우가 이거죠. 칼 객체가 생성된 이거 여기에 지금 리모컨이 칼 내부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생성이 됐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 번째, 뉴 칼가 실행되면 이것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칼 리모컨만 전해줍니다. 칼 리모컨만 전해준다. 돌려준다. 칼 객체가 그게 실행이 되면은 리모컨을 저희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즉, 이 칼 코드가 실행되면 이 뉴 칼 코드가 실행되면 칼 리모컨으로 변한다. 칼 리모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즉, 그 자리에는 칼 리모컨만 남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칼 리모컨만 남는다는 거예요. 칼 리모컨만. 4번째, 오직 무기 리모컨만 조정할 수 있는 A 무기 변수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그 오직 무기 리모컨만 저장할 수 있는 A 무기는 칼 리모컨을 넣을 수 있는지 체크한다. 묻는다는 거죠. 위에서 했던 것처럼. 칼 리모컨은 무기 리모컨으로 변할 수 있는지,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지 체크한다.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무기 클래스에 있는 모든 버튼에 무기 클래스 리모컨 대응하는 무기 클래스에 있는 모든 버튼에 대응하는 기능이 칼 객체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칼 리모컨이 마지막에는 무기 리모컨으로 변해서 들어가게 된다. 이게 그건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서 풀이해서 코드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크게 썼는데 이게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크게 여러분들 복잡하실 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자, 여러분, int a가 있고, int a는 1을 int a라고 하지 않고 정수에는 오직 1만 정수만 담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실수에는 여러분 1.1을 담길 수 있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설명드리는 걸로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직 정수만 담길 수 있는 정수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에는 1이 담겨 있고요. 정수 값인 더블 오직 실수만 들어갈 수 있는 1.1에
실수만 담길 수 있는, 오직 실수만 담길 수 있는 실수라는 변수에 1.1이라는 값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될까요? 여러분 오직 정수만 담길 수 있는 정수가 있죠. 정수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 실수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오직 정수만 담길 수 있는 정수 변수에 여러분 1.1을 넣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럼 에러가 나죠. 야, can the convert from double to into, 아까 했던 또 오류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기 무기 A 무기 U 무기 라고 하지 않고 칼이라고 하고, 클래스 무기 클래스 칼 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cannot convert from double to int라고 돼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주석을 시키고 이걸 실행시키면 여러분 뭐라 나오죠? cannot convert from to move, 칼 to 무기라고 나오죠. 에러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과정 말만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을 뿐이지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설명할게요. 왜? 오직 인트만 담길 수 있는 정수변수, 정수만 담길 수 있는 타입의 정수변수에 1에 들어가 있고, 오직 실수만 담길 수 있는 실수변수에 1.1이라는 값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오직 정수만 담길 수 있는 정수변수에 실수변수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cannot convert from to double to into. 아까랑 에러가 똑같죠? 왜 에러가 나죠 여러분? 정수는 1이고 실수는 1.1이죠. 정수만 담을 수 있는 정수 변수에다가 1.1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실수 변수인 1.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타입이 달라서 안 되죠. 타입이 달라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타입이 다른 건 여러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타입이 달라도 언제든 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수만 담을 수 있는, 정수는 무조건 여러분 딱 떨어지는 1, 2, 3, 4, 5 이런 게 정수죠. 근데 지금 1.1 여기 앞에 소수점 자리가 붙었습니다. 근데 그 정수만 담을 수 있는 정수 변수에 소수점 자리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소수점 자리에 있는 값들이 사라지게 되죠. 자바에서는 값을 더해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값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값이 사라지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값이 사라지는 건 자바 세상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죠? 변하게 되면은 소수점 자리인 .1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값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얘는 절대 허용시켜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방금 설명드렸죠. 타입은 절대 중요하지가 않다고. 중요하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건 아니라고. 그럼 이번에 이걸 해보겠습니다. 실수 변수에 정수 변수를 넣어볼게요. 이것도 타입이 다르죠. 근데 이건 왜 될까요? 이건 에러가 안 나고 잘 됩니다. 이걸 한번 더 출력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변환 실수 변수를 출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죠? 1.0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1과 1.0은 다른가요? 단지 옆에 소수점만 붙어있을 뿐이지 값 자체가 다른가요? 1과 1.0은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얘는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실수 변수에서 정수가 들어와도 얘는 어차피 그러면은 실수 변수에 너 1 들어오면은 그냥 여기 뒤에 있는 소수점 자리 날리고 0 붙이면은 너랑 똑같은 값이잖아. 그럼 그렇게 허용해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하고 왜 똑같냐? 설명 한번 간단하게 드리고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왜 똑같냐? 자, 무기 클래스인 칼이 있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과정이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아까 방법 1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방법 1으로 이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죠.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무기 클래스에 int 이름, int 무기명, int 무게, int 무기 타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스트링으로 해야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무기는 지금 버튼에 4개가 있죠. 누를 수 있는 버튼이 4개가 존재를 하는데 무기 리모컨에는 누를 수 있는 버튼이 4개가 존재하고 있고 칼 리모컨에는 지금 버튼이 몇 개 있죠? 하나도 없죠. 근데 그 상태에서 무기 리모컨이 야 너 무기 리모컨 될 수 있냐? 무기 리모컨으로 변해봐 라고 하면 칼은 어떻게 되죠? 아니라고 대답을 한다고 했죠. 나는 변할 수 없다고 하죠. 왜죠? 왜 변할 수 없죠? 칼이 무기 리모컨으로 변하는 순간 이 무기 리모컨은 칼은 무기 리모컨에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버튼이 4개나 있는데 칼은 4개나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변하게 되면 이 무기 리모컨 이 버튼의 4개를 빼야 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속을 받은 경우 잃을 게 있다는 거죠. 버튼이. 근데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칼도 더 이상 이 무기가 가지고 있는 버튼들을 다 눌러볼 수 있죠. 심지어 칼은 이런 게 있습니다. 칼은 공격력이라는 버튼도 하나 있어요. 그럼 칼은 버튼이 몇 개죠? 이 무기를 상속받았으니까 이 무기에서 쓸 수 있는 버튼들 다 가져다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기 칼이 가지고 있는 인트 공격력이라는 버튼까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칼은 버튼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는 겁니다. 왜죠? 왜냐면 얘는 무기가 버튼이 더 많으니까, 더 많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인트 더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얘는 무기 리모컨입니다. 상속을 받지 않으면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 무기, 칼. 이 상태인데 이게 리모컨인데 무기 리모컨이고 칼 리모컨인데 이 상태에서 야 칼아 너 무기 리모컨 해 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칼이 무기 리모컨으로 변하면 이 버튼들이 4개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값을 잃는다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소수점 자리를 값을 잃어서 안 된다고 했죠. 타입이 바뀌는데 값을 잃어서 잡아서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값을 잃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칼이 무기 리모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칼 상속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칼에도 무기 리모컨이 가지고 있는 버튼이 생기게 되죠. 그 상태에서 야 무기야 칼아 너 무기 리모컨 해 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 된다고 하죠? 값이 똑같이 버튼이 똑같이 있잖아요. 값이 똑같기 때문에 최소한 못하더라도 값이 많으면 많아지 버튼이 많으면 많아졌지 버튼이 줄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허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까 인트 더블 그 경우랑 값을 잃을 경우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값이 늘었으면 늘었지 값이 느는 건 허용을 시켜준다고 했죠. 값이 늘었으면 늘었지 값이 제거되는 일, 줄어드는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얘는 허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10분 쉬고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